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. I can't help myself. 바비는 공을 아기 다루듯이 핥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는데 병원 가니까 새끼를 낳은 거라며 중성화 안 해서 더 그렇다는데 공 지킨 지 몇 주 되어 가는데 그냥 계속 지켜봐도 되나요? 생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나요? 생리 끝난 건 몇 주 지났어요? 네, 상상 임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거 한 가지 말씀해 드릴게요. 요리윤태맘네 강아지가 생리 끝난 지 몇 주 됐는데 지금 공을 이제 애기 돌보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가셨더니 이걸 애기 난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아셔야 될 게 중성화술을 안 한 아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상상 임신이라고 하면 사람에 빗대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릅니다. 사람한테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상 임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가 임신이 됐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증상들도 나오고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요, 강아지는 상상 임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 임신이라고 합니다. 위는 가짜라는 뜻이죠. 가짜 임신이에요. 근데 강아지들은 상상 임신을 다 해요. 모든 아이들이 상상 임신을 다 합니다. 중성화술을 안 한 아이들은 다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겉으로 티가 많이 나는 아이가 있고 별로 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 뿐입니다. 왜냐면 생리라는 게 뭐냐면 생리라는 게 나 이제 아기 가질 준비한다 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생리가 끝나고 나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교배 적기라는 게 오죠. 물론 이제 질도말 검사를 해야 되지만 그럼 교배 적기가 몸에서 오잖아요. 그러면 그때 교배를 해서 임신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, 생리기간이 끝나면 강아지 암컷 아이들의 몸에서 임신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.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나 임신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몸 자체에서 임신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와요.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강아지들이 생리가 끝난 이후의 행동을 잘 보시면 평소랑 다 다를 거예요.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 식욕이 좀 막 느는 아이들도 있고 좀 화를 잘 내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평소랑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임신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본인의 몸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. 생각이 아니라 몸이. 근데 그게 유독 심한 아이들도 있어요. 가끔. 어떤 아이들요?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젖이 엄청 부풀어가지고 막 젖이 막 나오는 아이들도 있죠. 그리고 지금 요리윤태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거에 대한 막 애착을 보이고 성격이 예민해진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영상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나요? 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는데 저는 뭐라고 거기에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세요 라는 내용을 제가 주제로 좀 했어요.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. 그거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. 중성화 수술을 안 하면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암컷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임신이라는 걸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. 왜 그렇게 되느냐? 왜 그렇죠? 왜 임신도 안 했는데 그럼 위임신을 할까요? 물론 그건 저는 알 수 없어요. 제가 자연의 섭리까지 알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제가 추정컨대 왜 아이들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? 제 개인적인 추정은 뭐냐면 이 동물들이 사람과 살기 전에 자연 생태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? 생리는 곧바로 뭘로 연결이 되겠어요? 임신으로 연결이 되고 임신은 출산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자연적인 순환일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생리를 할 때는 생리와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고 생리가 끝나면 임신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신이 끝날 때쯤이 되면 출산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나오는 요 시스템이 이미 유전자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었을까. 근데 이제 사람한테로 얘네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생명 연장도 하고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거스른 거죠.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하면서. 근데 이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. 만약에 지금 윤태맘님네 바비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정말로 위임신 때문에 그런 게 맞다라고 한다면 바비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오히려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? 위임신을 했을 때 그만큼 호르몬이 더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. 그렇다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이 아이는 중성화 수술을 안 했을 때 잘 걸리는 질환들, 예를 들면 유선 종양이라든가 자궁 축농증이라든가 난소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걸릴 확률도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위임신을 강하게 하는 아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
제가 이렇게 중성화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안 하면 큰일 납니다. 이제 이렇게 말하는 편은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보시면 중성화 수술 안 할 거면 이렇게 키우세요. 그런 영상도 따로 올린 이유가 중성화 수술을 무조건 100%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거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. 하지만 제가 수의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픈 아이들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. 그리고 아픈 아이들 치료를 할 뿐만이 아니라 치료가 안 되어서 잘못되거나 죽거나 이런 아이들도 엄청 많이 봤겠죠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중성화 수술을 하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고양이들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. 고양이들은 일단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. 고양이들 중성화수술 안 하면 고양이들도 당연히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고양이들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중성화수술 안 하고 키운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, 사실은 아이들한테.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순해서 괜찮아요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 아이들의 심리로 만약에 들어가 본다면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. 그래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